내 병은 내가 잘 안다. 근데 솔직히 잘 모르십니다. 약도 하시면서 운동은 하나도 안 하시고 체중은 많이 나가시고 진짜 중요한 건 간경화 간암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의 최문석이라고 합니다. 간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인체에 거대한 화학 공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대표적인 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게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흡수가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제 일선에 서서 다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거는 해독을 하고 또 우리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그런 물질로 해서 각 기관에 공급도 하고 또 좀 여분의 영양분 같은 거는 간에 쌓아두기도 합니다. 내지간이 망가져서는 자기가 증상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편도선 같은 거. 그거는 뭐 편도선 암이 아니라 편도선 염만 생겨도 막 목이 너무너무 따갑고 힘들근데 간은 예를 들어서 뭐 몇십 퍼센트가 깨져도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지간한 지방간이 증상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여기가 좀 불편할까 말까 아니면 소화가 될까 말까 필요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사실 그거는 간 안 나빠도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황달도 오고 뭐 간경화도 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복수도 찾을 수 있는데 간을 의심할 수 있는 특이적인 증상은 상당히 병이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야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지방이 많을 때, 체중이 많이 나갈 때 뭐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얘기하듯이 간 안에도 모든 사람이 지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우리 간 무게의 5% 이상 넘어갈 때,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꼈을 때를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의 3명 중에 1명이 지방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만이 아니신 분에서도 5명에 1명, 한 20% 정도에서 지방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만하면은 키하고 몸무게의 비율로 해서 뭐 그 체질량 지수 내지는 체중의 퍼센트로 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면 지방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배 안에. 내장 지방, 마른 비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방간이 꽤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실 지방간은 술을 먹는 사람들한테서 먼저 발견이 되고 그게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술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희가 찾아봤더니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래서 술을 많이 하시지 않는 분에서 지방간이 있는 거고요. 주로 원인이 되는 거는 운동 안 하는 거,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우리 대사증후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허리 둘레가 많이 나왔다든지 그런 사람들에서 그 지방간이 흔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한 40대에 제일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고 여자는 폐경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한 50대에서 60대에 제일 흔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방간은 그렇게 큰 건강상의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지방간 질환.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부분 집합들이 있는데 제일 가벼운 게 단순 지방간, 그 다음이 지방간염, 그 다음이 간경화, 간암. 그래서 오히려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은 간경화나 간암의 원인으로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 지방간이 좋지 못한 의미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되고 있는 거죠. 단순 지방간은 지방이 간에 껴있긴 한데 간에 특별한 해를 안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방간염 그러면 실제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방간염 내에서도 섬유화, 그래서 이제 간이 딱딱해지는 정도가 다른데요. 0, 1, 2, 3, 4로 섬유화 단계를 나누는데 0이나 1단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2단계부터 3단계, 4단계로 하면서는 점점 간경화로도 더 빨리 넘어가고
그다음에 간암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무섭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 원인이 물론 간 질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간 말고 다른 장기 이런 분들이 암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런 쪽에 병이 생길 만한 고위험군입니다. 지방간도 물론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특히나 심혈관계 그 질환 잘 관리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암들 정기 검진도 잘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가진 많은 수치가 AST, ALT라는 겁니다. 간 기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간이 깨지면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ST, ALT가 0인 사람은 없습니다. 간세포가 만들어지고 다시 생겨나고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뭐 20, 30 수준으로 늘 이렇게 가는데 간이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많이 깨지니까 뭐 몇십, 몇백, 심지어는 뭐 몇천이나 몇만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것들이 황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황달이야말로 진정한 간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수기 필터가 깨끗하면 예지간한 오염된 물이 들어가도 나오는 결과물이 맑은데 필터가 오래되고 필터가 기능을 못하면은 누런 녹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늘 깨지는 노폐물은 역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데 간이 시원치 않아지면 그 필터링 기능을 못해서 정말 누런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황달 수치, 빌리루빈이 올라가는 거고요. 감마지티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지방간 수치입니다. 술 드시면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간 있으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간을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조직 검사가 뭐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도 여기 침을 찔러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을 조직 검사할 수는 없고 조직 검사가 가장 유용하고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 그럽니다. 그런 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초음파고요. 초음파하면 지방간 꽤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중에서 그 지방간 내주는 간이 아까 섬유화라 그랬는데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간 스캔, 저희 병원에 이제 파이브로 스캔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굳었는지를 보는 그 역할도 할 뿐 아니라 지방이 얼마나 찼는지 그거를 구별해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수술도 합니다. 뭐 비만 수술이라고도 하고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일반 정도 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주로는 고도 비만 있으신 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사증후군도 있고 심혈관계 합병증도 있을 기 때문에 수술의 득과 실을 따져서 근데 그거는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먼저 특효약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에도 특효약이 있고 고지혈증에도 특효약이 있고 당뇨에도 특효약이 있고 비형간염에도 특효약, C형간염에도 특효약인데 지방간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생활 습관으로 하시는 수밖에는 없고요. 술 드시는 분은 당연히 술을 줄이셔야 됩니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건 없고요. 정상적인 잔에 정상적인 술을 무슨 얘기냐면 소주잔에는 소주를 맥주잔에는 맥주를 맥주잔에 소주 말고 그건 반칙이고요. 정상적인 잔에 정상적인 술을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그러면 이제 저랑 좀 친하신 분들 그렇게 먹으려면 내가 술을 안 먹고 말지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단 거하고 기름진 게 나쁩니다. 특히나 딱 먹고 기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청량음료라든지 아주 달디단 케첩 같은 거, 그 향신료 같은 것들은 그런 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금방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요. 40대의 병, 50, 60대의 병이기 때문에 강한 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한 정도 운동이 아닌 중간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운동을 하고 났더니 뭐 예를 들어 속옷까지 흠뻑 젖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땀이 촉촉하게 젖는 정도 그 정도 운동이면 사실은 그 나이에는 되는 거고요. 보통 한 30분 정도 본인이 운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닷새 1시간 정도 운동할 수 있으시면 3일, 일주일에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하시는 게 그때부터 뭐랄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비형 간염이 있다고 지방간 잊지 말라는 법 없고 알코올성 간질환 잊지 말라는 건데 자기는 간염이 아니고 보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균자는 절대 간염이나 간경화나 간암으로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균자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간염인데 지금은 비활동성인 단계다. 간 기능이 양호한 단계다. 그렇게 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형 간염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약을 평생 먹듯이 그 약을 계속해서 먹으면 경화나 암 같은 거를 우리가 확 줄이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고요. C형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40대, 50대 정도부터는 일생에 한 번은 C형 간염 검사를 받으셔서 자기가 거기서 양성으로 나오면 그건 B형 간염하고 달리 단기간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먹으면 95%, 98% 이상에서 완치가 됩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 환자들은 국가에서 90살 넘어간 사람들은 이걸 다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하고 알파테아 단백이라 해서 혈액 검사 간단한 거 있거든요. 그걸로는 꼭 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만성간질환의 그 위험을 가지신 분들은 1년에 2번씩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술도 안 먹고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면은 거의 정상까지 돌아올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경화 초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기 말기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간경화 한 중기 정도 되십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예후는 천지차입니다. 거기서라도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간경화 초기 정도로 돌아오고 나빠질 때라도 좀 천천히 나빠질 때는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적어도 지방간, 간질환 관리에 있어서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이른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관리하시면